응, 부탁할게. 날 구해줄 사람은 너뿐이야. 모르는 소리 마. 관광지를 다룬 글은 너무 많아. 근데 오컬트 쪽으로 쓴 건 없잖아? 내가 공들여서 공수해온 정보라고. 스카디 아일랜드 일부 현지인을 빼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대. 이 글을 잡지에 실으면 판매량이 대박 나겠지. 어때? 진짜 생각 없어? 너만 오케이 하면 여행 경비는 다 내가 낼게. 그냥 가서 둘러보고 체험일지만 작성하면 된다니까. 휴가에 무료 해외여행 완전 꿀이지. 부탁할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고마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되면 연락할게. 왜 그러시죠? 스카디 아일랜드에 와서 기분이 안 좋나요? 당신 말을 들어보니 진짜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진 말아요. 다들 헤르메스 저택이 이상하다고는 하지만 버려진 집일 뿐이랍니다. 먼지가 쌓인 것만 빼면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시아 씨가 그것도 안 알려줬나요? 그럼 아름다운 아가씨, 저에게 괜찮은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지아 씨는 여기에 없고 당신은 저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안전을 생각해서 그 저택에는 혼자 가면 안 돼요. 임무가 그 저택에 대한 여행 일지를 쓰는 거라면 그 집에 뭐가 있는지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 스토리텔링은 저도 꽤 잘하거든요. 어떤 의미로는 확실히 잘 알죠. 하지만 자세한 건 지금 말해줄 수 없어요. 또 다른 방법은 당신 혼자 그 집에 가서 비밀을 찾아보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걸 고를지.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근데 진짜 들을 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세상엔 직접 찾아보고 느껴봐야 더 재밌는 일이 있지요. 안 그런가요? 그럼 먼저 정보를 알아보는 건 어때요? 당신 나라에는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아가씨, 제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요?
조만간 술집에서 파티를 열 생각이에요. 지금 아직 준비 못한 물건이 있는데 당신이 주변 도시에서 물건을 대신 가져다 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택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섬에 흩어져 있으니까 당신이 가려는 곳에 있을지도 모르죠. 주위를 잘 관찰해 봐요. 의외의 수확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 말하는 거야? 응, 여기서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그러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탐정 친구의 초대를 받았거든. 스카디 아일랜드에서 탐정 모임이 열린다고 꼭 참가해달라고 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근데 넌 스카디 아일랜드에 귀신 나오는 집이라니? 황금폭포 근처에 있는 헤르메스 저택에 대해 알아보는 거야? 모임에서 누가 얘기한 걸 들었어. 유명한 탐험지라던데? 근데 좀 이상하다고 했어. 거길 탐험한 사람에게 그 저택에 대해 물어봤던 탐정이 모임에 있었어. 그 저택에 갔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거나 거길 가려는 사람들에게 그곳의 평화를 깨지 말라고 충고하더래. 마치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떤 비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저택에 가려면 꼭 말해줘. 내가 같이 가줄게. 뭔가 위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괜찮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말고. 너의 셜록은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그건 내가 물어볼 말이에요. 누나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설마 나 만나러 온 거예요? 잠깐만요. 가지 마요. 장난이었어요. 빨리 알려줘요. 누나, 스카디 아일랜드에 무슨 일로 왔어요? 난 기말 과제하러 왔어요. 교수님이 과제로 볼 수 없는 것을 그리라고 해서요. 뭘 해도 영감이 안 떠올라서 기분도 전환할 겸 스카디 아일랜드에 와봤어요. 외국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누나랑 인연이 깊은가 봐요. 왜요? 아, 그 저택 때문에 왔구나. 피렌체 유학 시절에 거기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들었어요. 귀신은 잘 모르겠는데 친구는 그 저택에 불길한 게 있다고 했어요. 네, 어렸을 때 몰래 한번 가봤는데 방을 몇 개 둘러보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나왔대요. 네, 그때 너무 무서워서 바로 이사하고 다시는 옛날 집에 돌아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변호사 누나, 거기 가려거든. 준비 단단히 해요. 안전을 위해 누굴 데리고 가는 게 좋겠어요? 나와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봐요. 식성에도 효과만 있으면 되죠.
진짜 나랑 가는 게 어때요? 그래요.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요, 누나. 절 찾고 있나요? 네. 친구 초대로 현지에서 열리는 오컬티즘 세미나에 참가하러 왔어요. 여기서 당신을 마주치다니 정말 반갑네요. 당신은 섬에 무슨 일로 왔나요? 헤르메스 저택 말인가요? 세미나에 초대한 친구가 요즘 그 저택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저택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특별한 역사를 봤다고요. 네,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어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어요. 미안해요. 정보가 이것밖에 없어서. 그럼 진짜 그 저택에 가기로 결정했나요? 그럼 다행이네요. 제게 여행에 남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낼 영광을 주시겠어요?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대답해 주세요. 아름다운 건 오래 기다려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전 서두르지 않아요. 당신은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전에 사무소에서 의뢰받은 국제협력 사건을 처리하러 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왜 스카디 아일랜드에 있는 거죠? 그럼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본 후에 저택으로 가려고요? 외국이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좋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무시한 저택은 아니니까요. 방금 만났던 회사 사람이 그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그는 전에 살았던 곳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추모하러 그 저택에도 가볼 거라고 하더군요. 그 저택 얘기를 할 때 무서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립다는 말투였죠. 그래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아마 가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 점에 대해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때론 영혼이 들추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저흰 진실 여부를 알 수 없죠. 참, 만약 저택에 간다면 혼자 갈 예정인가요? 전 스카디 아일랜드에 좀 더 머무를 계획인데 괜찮다면 같이 가도 돼요. 아무래도 폐가니까 둘이서 가면 더 안전하고 그리고 모처럼의 휴가라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같이 하고 싶어서요. 네. 시간이 늦었는데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남았죠? 빨리 가봐요. 답 기다릴게요. 수고했어요. 표정이 환한 걸 보니 수학이 꽤 있었나 보죠? 그럼 다행이네요. 이제는 쓸데없는 질문 같지만 아름다운 아가씨, 아직도 혼자 저택에 가서 탐험하고 싶으신가요?
마음가짐이 다르다니요. 지아 씨의 말이 맞네요. 당신은 아주 특별해요. 당신이 진짜로 저택에 얽힌 이야기에 새로운 전개를 펼치게 해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어요. 아, 파티에 필요한 물건을 구해준 담례로 선물을 하나 줄게요. 이 상자의 이름은 에린의 겨울이에요. 스카디 아일랜드의 사람들은 중요한 물건은 언제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죠. 그 저택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특별한 진실은 지하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곳에 가려면 에린의 겨울이 꼭 필요하죠. 그렇게 이해해도 좋아요. 하지만 에린의 겨울은 더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여길 봐요. 이 네 곳은 저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징이에요. 검과 꽃, 이상한 부호, 불꽃. 원래 완전한 도안에는 이 상징들과 다양한 보석이 장식되어 있었죠. 하지만 어떤 이유로 보석이 깨졌고 그 조각들은 저택에 흩어져 있어요. 진실이 알고 싶다면 먼저 그 조각들을 모아서 도안을 완성해야 해요. 보석을 다 모아서 맞추면 진실로 통하는 문 4개가 열릴 겁니다. 대문 조사를 끝내면 에린의 겨울을 해제하고 마지막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충고하자면 억지로 에린의 겨울을 열 생각은 하지 말아요. 상자를 잘못된 방식으로 열면 상자 내부의 장치가 안에 있는 물건을 전부 파괴할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만약 그것만 알고 싶었을 뿐이라면 에린의 겨울을 얻지 못했을 거고 표면적인 저택의 진실에 만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당신이 한 말에 당신은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에린의 겨울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그건 상자를 열 때 알게 될 거예요. 자, 시간을 많이 낭비했군요. 준비를 끝냈다면 빨리 출발해요. 저택을 탐사하다가 난관에 봉착하면 백랑 빙하의 국립공원에 가봐요. 최근에 거기에 기인이 왔다던데 당신에게 의외의 도움을 줄지도 몰라요. 당연히 누나랑 같이 저택 탐험하려고 왔죠.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없길래 먼저 와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와보니까 이분들도 있더라고요. 전에 약속했잖아? 저택에 가면 내가 같이 가준다고. 또 눈앞의 일에만 집중하다가 우리 약속 까먹었지? 너 진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혹시 몰라서
내가 대충 시간 맞춰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 어때? 진짜 들어가기로 결정했어? 그럼 같이 가자.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택에 수상한 곳이 많다고 했어. 탐정으로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건 내 주특기지. 내가 있어야 한다니까. 당신이 가고 나서 제 친구들에게 다시 알아봤어요. 저택에 제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듯한데 가려거든 저와 같이 가요. 제가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줄게요. 전공이라면 저도 도울 수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 쓰인 언어가 뭔지 알아요? 맞아요. 사가 현만에 사는 이세장의 말로는 헤르메스 저택에는 아카더를 사용한 법학 연구자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요. 저택에서 아카더가 적힌 파일도 발견했다고 해요. 마침 제가 그 법전이랑 아카더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린 파트너니까 다른 사람보다 호흡이 잘 맞잖아요. 저와 간다면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다들 말이 진짜 많네요. 누나, 저 사람들 말 듣지 말아요. 나도 도울 수 있어요. 내 친구가 그러는데 저택에 미술품이랑 종교 예술과 관련된 물건이 많대요. 그건 내 전문 분야라고요. 날 데려가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내 말이 틀렸어요? 왜 그러시죠? 그럼 한 사람당 하나씩 맡으면 빨리 해결할 수 있겠네요. 버려진 지 오래된 저택이니까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제가 여길 맡죠. 꽃에 꽂힌 검이라 흥미로운 상징이네요. 내가 이상한 부호가 있는 곳을 맡을게요. 이쪽 도안이 왠지 눈에 익어요. 아래 꽃밭 같은 부분은 제가 채울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불꽃은 제 몫이네요. 당신은요? 뭘로 할지 정했어요? 방이 잠겨 있어요. 열쇠를 찾아볼까요? 아니요. 열쇠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장치를 돌려야 열리는 자물쇠예요. 그냥 해체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이런 자물쇠는 보통 보호장치가 있어서 잘못 열거나 부수면 아예 안에서 잠겨버려서 영원히 열 수 없어요. 이 자물쇠의 설계도를 찾는다면요. 그럼 강혁 씨가 여는 순서를 알아낼 수 있나요? 네. 상자의 도안을 완성하고 4개의 방을 탐사해야 상자가 열린다고 했었죠. 그럼 우리가 모은 보석 조각을 합치면 되겠네요.
어디 보자. 이건 에린의 겨울을 설계한 사람의 익명 편지야. 그리고 이건 무슨 물건의 설계도 같은데 모든 부품의 도형을 겹쳐 그렸어. 옆에 적혀 있는 메모도 아카드어야. 내가 해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이 자물쇠의 설계도인 것 같네요. 확실해요? 겹쳐진 도형은 자물쇠 부품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확실해요. 교수님한테서 이렇게 겹쳐 그린 기법을 본 적이 있어요. 마이너한 기법이죠. 지난 세기에 아주 짧게 유행한 적이 있는데 실용적이지 않아서 곧바로 사라졌어요. 미술 전공자나 디자이너가 아니면 봐도 모를 거예요. 겹쳐진 부품, 도면은 내가 분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옆에 있는 메모는 저한테 주세요. 대부분 다 해독 가능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일부는 윤노아 씨, 여기 번역된 단어 좀 봐줘요. 의료도구 이름이 맞나요? 재료가 부족해서 설계자가 의료도구 부품을 해체해서 사용한 것 같아요. 이리 주세요. 넌 나랑 같이 자물쇠를 열자. 이런 자물쇠는 보통 두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협동으로 열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맞아. 이건 에린과 윈터의 관이야. 누나, 에린과 윈터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저택에 남은 물건과 단서로 오래전에 여기서 일어난 일을 추측했잖아요. 그건 촘촘하고 미세한 수많은 점이에요. 이 점들을 선으로 연결해야 그들의 인생을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복원할 수 있죠. 이건 그들과 이 저택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과 인정이에요. 그럼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이 저택은 약 100년 전에 지어졌어요. 저택의 주인은 러스트 모델이고요. 그에겐 에린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러스트는 딸을 아주 예뻐했죠. 러스트는 매우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사교성도 뛰어났어요. 그는 재생교를 믿으며 교단에서 요직을 맡았죠. 그의 헤르메스 저택이라는 집은 신도들의 집회 장소로 종종 사용됐어요. 러스트의 딸 에린과 집사의 아들 윈터는 소꿉친구로 같이 컸죠. 둘 사이엔 어느새 사랑이 싹텄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했죠. 하지만 그들의 감정은 불확실했죠. 러스트는 자신의 딸이 집사의 아들과 사귀는 것을 반대했어요. 반면 에린은 러스트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와 완치 환자들을 찾아내서 효과적인 치료법을 물어봤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린에게는 소용이 없었지. 아무런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교단은 신의 말씀을 내리고 에린의 죄를 씻겨줄 그레디라는 신의 사도를 보냈어요. 의사로 위장해 저택에 간 그레디는 에린에게 엉터리 치료를 진행했어요. 그레디의 치료는 에린의 병을 악화시켰어요. 초기엔 하루 몇 시간 정도는 이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결국엔 완전히 정신 이상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윈터는 에린을 데리고 저택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는 저택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건 바로 그 소식을 접하고 실험 대상의 참혹한 모습을 본 윈터는 방화 계획을 앞당겼고 당장 에린을 데리고 떠나려고 했죠. 하지만 윈터의 계획은 결국 러스트에게 발각됐고 러스트는 윈터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경찰과 손을 잡았어. 아마 에린이 수술을 받는 날이었을 거예요. 그리다만 PM 마법진 기억해요? 아니, 내 생각에 방화범은 윈터가 아니야. 윈터가 구매한 방화용 기름통은 미개봉 상태였고 1층이 불에 탄 상황을 봐선 화재는 주방에서 시작해서 1층의 각 방으로 옮겨 붙었어. 특히 집안의 갈림길을 타고 불꽃이 퍼졌지. 하지만 불꽃은 2층이나 2층 이상으로는 번지지 않았어. 이건 휘발유로 인한 화재가 아니야. 제 생각에는 아마 에린일 거예요. 그녀의 방에서 화염 실험 기록을 찾았어요. 아마 그녀가 일부러 가져간 기록일 거예요. 방화범이 에린이라면 말이 되네요. 그날의 상황을 추측하자면 윈터는 계획대로 방화를 준비했지만 러스트에게 잡혔고 둘이 싸우는 소리에 에린이 깼겠죠. 그때 에린은 제정신이었을 수도 있어요. 에린은 아버지에게 맞아 상처투성이가 된 윈터를 보고 화염 실험 기록을 떠올렸겠죠. 그녀는 바로 주방에 불을 붙였고 불길이 1층 전체로 옮겨 붙었을 거예요. 불길이 밖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막아버려서 유일한 탈출구는 대문밖에 없었고 에린은 기회를 윈터에게 양보했겠죠. 에린과 윈터는 약속했어요. 둘 다 살아남아 불이 꺼지면 다시 만나자고. 하지만 윈터가 약속대로 저택에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는 건 지하 방공호에 있는 에린의 차가운 시체와 벽에 남은 메시지였죠. 지하 방공호에서 질식과 조증이 동시에 일어나 남긴 흔적이겠죠. 그렇겠죠. 윈터는 에린을 위해서 관을 만들었고 그 관을 저택 가장 깊은 곳에 숨겼지. 윈터는 저택에 머물며 사랑하는 사람을 묵묵히 지키다 세상을 떠났어. 가끔 저택에 몰래 들어오려는 탐험가를 쫓아내기 위해 귀신 행세를 하면서 얼굴에 싸움으로 생긴 상처도 있고 원래 험한 인상이라서 귀신 분장까지 하니까 임팩트 있었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헤르메스 저택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퍼진 거야. 그건 윈터 자신이겠죠. 방금 관찰한 결과로 봐선 자물쇠는 외부에서 열기는 힘들지만 내부에선 쉽게 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윈터가 작성한 유서의 마지막 한마디 기억해요? 시간의 끝까지 널 지킬게. 자물쇠 설계도 뒷면에도 같은 글이 있어요. 아마 윈터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이 방 그리고 손수 만든 관에 가뒀을 거예요. 우리가 오기 전에 여기에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묘비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세운 게 확실해요. 묘비뿐만이 아니라 에린의 겨울도
사람들이 그들을 기념하고 저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거야. 여기 익명 편지에 쓰인 내용을 보면 에린의 겨울의 제작자는 우연히 자물쇠 설계도를 얻었다고 해. 저택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묘실에 들어선 그는 윈터와 에린의 평온한 휴식을 지켜주기로 결심했어. 그는 지하 1층의 다른 방에 자물쇠를 달고 자물쇠를 푸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서를 에린의 겨울에 넣었지. 그의 뜻에 따라 에린의 겨울은 소수의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만 전해져.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상자를 소유했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곳을 지켰어. 그러니까 윈터랑 에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둘의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생명과 시간의 한계를 초월했죠. 햇빛 한 점 안 드는 곳일지는 몰라도 이곳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장 밝은 빛을 가져다 줄 거예요.